안녕하세요. 교육학 박사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러닝 1강으로 파워포인트로 쉽게 강의 영상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범대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가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강의는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컨셉으로 10에서 15분간의 아주 비교적 짧은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아주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학습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동시에 학생의 만족도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많은 대학과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환으로 그런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강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쉽게 강의 영상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미 뭐 교수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업 전략을 조금 더 보강하고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파워포인트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파워포인트는요, 먼저 가장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도구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접근성과 호환성이 좋고 모바일 버전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왜 가장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슬라이드 쇼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쇼 기능은요, 발표자가 발표하려고 하는 발표 내용과 이 화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발표자가 발표하는 속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을 이 슬라이드 쇼가 더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떤 그 수업의 몰입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발표자가 주도적으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표 연습이라든가 혹은 뭐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발표 연습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서 판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 효과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레이저 포인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 형광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강조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흥미진진한 발표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만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학습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는 충분한 수업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다. 게다가 가장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왜 파워포인트인가? 두 번째는 접근성과 호환성, 그리고 모바일 버전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엑셀이라든가 음악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을 그림하는 것, 이런 그림 등을 삽입하기에 아주 좋고요. 여러분들 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삽입 그림, 온라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어만 입력을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그림도 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파워포인트 자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바로 이 하이퍼링크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따로 닫고 인터넷 창을 따로 열지 않아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안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의 강력한 도구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파워포인트로 강의 영상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강의 영상 만드는 법 첫 번째는 바로 슬라이드 녹화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를 열고 다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메뉴바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쇼에 슬라이드 녹화라고 하는 화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 현재 슬라이드를 녹화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 슬라이드부터 녹화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지금 슬라이드를 녹화하실 수도 있고 첫 페이지부터 녹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녹화하기는 매 슬라이드마다 끊어서 녹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마다 끊어서 녹화하는 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녹화를 여기서 뭐 현재 슬라이드 녹화를 선택하든 처음부터 녹화를 선택하든 클릭을 하시면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녹화할 항목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 활용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시작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마다 한 장씩 녹음할 수 있고 연속 녹음이 가능한데요. 슬라이드마다 한 장씩 녹음을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속 녹음을 하게 되면 페이지와 페이지가 넘어갈 때 한 1초에서 2초 사이 간격을 두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 집중을 더 해야 되고 도대체 뭐가 끊겼을까 되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게 또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초급에 몰입하는데. 그래서 한 장씩 녹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노하우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녹음을 할 때도 쭉 이어서 녹음하지 마시고요. 한 장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 음량은 괜찮은지, 음질은 좋은지, 잡음은 들리지 않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하나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핀 마이크 사용을 권장해 드린다는 거예요.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고 학기 초에 몇 차시는 그냥 그 노트북에 이 자체 내장된 스피커에다 녹음을 했더니 음질도 좋지 않고 잡음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12,000원 주고 이 핀 마이크를 하나 샀거든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잡음도 다 제어가 되면서 제 목소리만 딱 잡아주니까 학생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는데도 훨씬 피로도가 줄어들더라라는 걸 저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녹음이, 슬라이드마다 녹음이 이루어지면요.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이런 스피커 표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 표시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상단 메뉴바에 어떤 게 생성이 되냐면 이렇게 오디오 도구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오디오 트리밍도 가능하고 볼륨도 조절이 가능한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디오 트리밍입니다. 오디오 트리밍은 뭐냐면 제가 그 슬라이드에 녹화를 했지만 쓸데없는 구간 혹은 뭐 지금 현재 지난 학기에 녹음해 놓은 건데 이번 학기에는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 이 부분 수정해서 라고 하면 그 부분만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오디오 트리밍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녹색 바와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재생 눌러가면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지정한 다음에 이 바로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 구간만 삭제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필요 없는 구간을 삭제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볼륨입니다. 바로 볼륨인데요. 여러분들 볼륨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선택 범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이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데나 클릭할 때마다 나오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자동 실행에 클릭해 놓고 씁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전환될 때 자동으로 제가 녹화해 놓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뭐 오디오 재생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마다 녹화를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강의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교수님들께서 파워포인트의 이 동영상 변환하기 기능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선생님,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보통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을 주시죠. 그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동영상을 50분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사실 신체적으로, 인지적으로 너무 큰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좀 끊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한 20분 정도의 동영상을 이 파워포인트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변환시켜 놓고 그냥 다른 작업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어느 누구의 컴퓨터에서도 깔려있는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만 다르지 사실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다 완성된 파워포인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형식을요. PPT로 하지 마시고 MPEG4 비디오라고 하는 파일로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동영상으로 변환이 되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동영상으로 변환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메뉴바 맨 상단에서 파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내보내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파일 누르면 내보내기가 나오고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데 어떤 화질, 파일 크기는 어떻게 품질을 지정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걸 지정한 다음에 비디오 만들기를 누르면 아까와 똑같은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동영상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요.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놓고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요즘 뭐 유튜브 동영상으로 방송 송출을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화면으로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는데 오른쪽 상단에 제 화면을 띄워놓고 이렇게 조금 더 실대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OBS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그 녹화까지 다 끝났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어떤 기능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강의 영상, 목소리만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동영상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음향 효과인 오디오를 삽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만 좀 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상영이나 삽입이나 동영상 삽입은 경로가 똑같습니다. 메뉴에서 삽입,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메뉴바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삽입에서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를 삽입하면 여기 삽입하실 거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오디오를 삽입하실 거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삽입할 때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오디오를 동영상을 삽입한다고 하면 비디오를 클릭했을 때 이 장치에 있는 동영상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비디오를 가지고 올 것이냐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 상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라고 하면 매체에 따라서 어떤 경우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PC에 그 동영상을 저장해서 이 장치를 선택해서 업로드하면 언제나 100% 재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동영상을 제 PC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 어플은요. 4K 비디오라고 하는 무료 사이트예요. 이거는 이제 PC 버전에서만 설치가 가능한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어플입니다. 윈도우나 맥 두 가지 OS가 다 진행이 되고요. 오픈 미디어 LLC에서 개발한 무료 동영상 다운로더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서나 포털에서 검색만 하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설치해서 어떻게 내 PC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실제 활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쳤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이렇게 녹화한 동영상을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도 이템포스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학생 발표 및 토론 시간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학생 발표를 주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도 이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저도 이런 식으로 녹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학생 발표 시간에도 이걸 활용하게 했더니 처음엔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아우 만드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발표 자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요령 그리고 발표 자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발표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 만드는데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